자, 이번에는 네 번째는 민폐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큰 갈등을 만듭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예전에 방송에서 나왔었던 하나의 사례인데, 와,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최악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에 특히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다들 이제 집에 많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집 안에서의 쾌적한 활동을 점점점 바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집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감정적인 갈등이 벌어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작업만 하면 돼요. 작업하고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컴퓨터를 통해서만 배우면 되고, 그래도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가 쪽에 이렇게 뭐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좀 나무도 갖다 놓고, 자, 이런 식의 방식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작업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이렇게 딱 작업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간도 만들어지면서 장비도 필요하고 자기가 그런 것들을 컨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내가 이렇게 내 집에서 혼자 잘 작업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내 밑에 집에 이사를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 황 교수처럼. 저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정말 난리 납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에 와서 막 망치로 때려 부시고 라카로 글씨 써버리고, 우퍼를 도대체 밤새도록 몇 개를 틀어요. 그리고 미국 뭐 주립대 교수라고 하는데 저것도 다 거짓말. 자, 그 다음에 독가스 테러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지금 지도에 보시면 요 라인이 주택 방음시설 설치, 냉방시설 설치, 전기료, 수신료 다 지원을 해주는 곳입니다.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김포공항으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사람들에게 이 지원을 해줘요. 비행기 때문에 시끄럽다고요. 시끄러운데 비행기가 안 다닐 수도 없고, 근데 저 사람들의 피해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서로 타협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서, 그러면 입주민들도 이 정도 지원이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감수를 하겠다. 서로 굉장히 타협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게 만든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지원해주면 어느 날부터 이제 비행기 지나가면, 와, 비행기를 이렇게 가까이 비행기 밑에 배 부분을 볼 수 있는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도 또 의미 있게 또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홈페이지도 따로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뭐 해외 사례들도 도입을 하고 점점 서로 좋게 잘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집안에서도 점점 앞으로는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아까 그 황 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지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냄새를 아래층으로 내보내고 있다. 층간소음도 있다. 누수가 있어서 물이 계속 떨어진다. 독가스를 밑으로 내보내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 다 아니거든요. 억지 부리는 사람, 막무가내로 덤비는 사람, 망상에 빠진 사람. 근데 이거는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나중에요, 영상에 나와요. 윗집에 이사를 갔습니다. 윗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테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망상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거는 아직은 어떤 해결책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걸리면 똥 밟은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똥을 밟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저 예전에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병원에 가려고 길 옆에 차를 세우고서 딱 문을 열고 내렸는데 첫 발에 똥을 밟았어요. 치과를 가는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약은 했으니까 똥을 밟은 그 발을 땅에다 막 비볐어요. 흙에다 비벼서 이제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서 치과를 가서 신발 신은 채로 이렇게 눕지 않습니까? 그 치료를 하려면.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냄새를 맡는 거예요. 저는 알죠. 제 신발에 그 밟은 똥에 똥 냄새가 난다라는 거를. 근데 의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보고 양치했어요? 양치를 하고 왔죠.
하고 왔는데 이 똥 냄새가 내 입에서 나는 냄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입을 벌리고 진료 중이니까 제가 이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똥을 밟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민망하고 창피하고 아무튼 그렇게 하고 왔어요. 진료는 끝까지 하고 왔는데 정말 똥 밟은 거예요. 이거를 억울해 하더라도 어떡합니까? 누가 싼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밟은 내가 잘못한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사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운이 정말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 집도, 저 영상의 저 집도 어떻게 했어요? 이사를 가버렸잖아요. 이런 사람 아파트에 왔을 때, 입주로 들어왔을 때 주변에 많은 입주자들 다 피해를 주지만 방법이 없다고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황 교수가 여러분의 이웃이라면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할 겁니까? 그것도 피곤한 일이에요. 보복할 거예요? 보복도 아무나 못합니다. 보복을 하는 성격이 따로 있어요. 아까 저 영상에서의 주인은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와, 나 저 부부가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이사를 가던가 아예 무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 대면하는 감정 노동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유일한 갈등의 요소를 또 보니까 이 망상 이웃들이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가 앞으로 또 중요해지냐면 꼭 아파트로만 이사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다세대 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이런 곳들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건물주든 주변의 이웃이든요. 잘못된 망상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또 꼬여버립니다. 자, 이건 나중에 제가 이건 따로 강의 때 교류분석 강의 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부가 둘 다 성격이 아주 이상합니다. 근데 이 부부가 빌라의 건물주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 빌라가 있고 1층부터 만약 7층까지 있다고 할게요. 입주민이 들어오죠. 본인은 뭐 어느 층에 살든가 따로 살든가 하겠죠. 주인은 입주민들이 들어왔어요. 2년 동안 뭐 계약을 하겠죠.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망상에 빠져서 입주민들을 괴롭힙니다. 계약에서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망상에 빠진 건물주들 지역 곳곳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정말 나중에 이게 공개가 되어야 돼요. 어느 집은 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보통은 부동산에서도 소개를 시켜주지 않죠. 왜냐면 부동산 그 사장님들도 다 겪었으니까. 또한 이웃들, 좀 전에 보았던 저 황 교수와 같은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 만나는 거는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절대 대면하지 말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을 하든가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않도록 살피는 것들이 앞으로는 이게 중요하게 됩니다. 이 갈등 요소를 만들어 놓으면요, 하루하루가 매일마다 스트레스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요 4가지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하철에서 마스크 때문에 또 이런 사람들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얘기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하철에 메트로 담당자를 불러서 바깥으로 빼내고,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저런 사람들의 어떤 난동을 당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같이 좀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불합리하게 당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바깥으로 그냥 빼야 돼요. 저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최고의 답입니다. 자, 그래서 요 4가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요 4가지만 있겠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내가 좀 정리를 하게 되면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갈등을 유발하는 일을 절대 만들지 않고, 그리고 저런 일을 겪게 됐을 때 내가 그 갈등, 그 마음의 힘듦을 그 사람으로부터 당해서 엮여가지고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뭐가 눈에 많이 보이냐면, 야, 오늘은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당하는 방식 그대로 또 당하고 있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서는 해결될 수가 없는데, 이런 모습들이 잘 보이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갈등에 대해서 내가 좀 더 통찰력을 가지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또 다른 갈등에 대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